때문에 병원을 몇 번 갔었는데 최근 1년 반, 2년 사이에서는 거의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셀연구소의 정박사 정선혜입니다. 오늘은요,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40대 이상이라면 아니면 40대 이제 들어가는 여성이라면 꼭 챙기셔야 할 영양제를 정리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. 제가 정말 직접 먹어보고 어떤 정도 효과를 임상으로 체험한 제품들 중에서 베스트 3를 정리했는데요. 크게 이제 첫 번째는 꾸준하게 복용을 해도 좋은 영양제로 정리를 했어요. 장기 복용을 해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들이고요. 두 번째는 효과는 좋았지만 내 몸과 맞는지 좀 체크를 해서 먹어야 할 건강보조제를 정리했습니다. 아무래도 좀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. 사전에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어요. 한 연구에 따르면 갱년기 증상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분이 막 65%에 달한다고 해요. 그런데 실제로 병원을 찾는 분은 약 30%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 이러한 증상을 방치하게 되면 안면 홍조, 이제 과도한 발한이라던가 불면증뿐만 아니라 골다공증, 심혈관 질환 등 여러 합병증의 위험이 있으니까요. 미리미리 올바른 영양 보충을 하면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. 건강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뭐 "이게 좋다더라. 이거 먹었더니 완전 마음 몸이 달라졌어."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.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귀가 저도 그렇지만 팔랑팔랑해지거든요. 이리저리 휘둘릴 수가 있어요. 그럴 때 어떤 그 뭐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, 나만의 선택의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.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, 매번? 맞아요. 코어입니다. 제품 선택을 하는 코어,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꾸준하게 복용을 해도 좋은 영양제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몸에 무리가 가지 않지만 필수적인 도움을 주는 영양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요, 뼈의 건강을 지키자입니다. 그건 바로 비타민 D인데요.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촉진해서 뼈 건강을 유지시켜 주고요. 골밀도 저하나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이죠. 요즘 현대인들은 비타민 D 수치가 대부분 기준치 이하라고 합니다. 그래서 보통 하루에 800에서 1000 IU 정도의 섭취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. 보충할 때에는 골절 위험률의 비율이 한 15에서 30% 정도로 감소한다고 합니다. 그 말인즉슨 내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뼈가 부러질 일이 무서워. 3 번이었으면은 2번 정도로 줄어들 만큼 훨씬 더 우리 그 뼈를 좀 단단하게 해 주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. 요런 거 좀 생각을 해 본다면 비타민 D 정말 필수적이겠죠. 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를 이 제품으로 꾸준하게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. 요건 뭐냐면 저희 친정엄마가 호주에서 꾸준하게 보내주고 계세요. 벌써 뭐 몇 통째 먹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거의 한 2-3 년째 요 비타민 D를 먹고 있는데요.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인제 어깨 수술했다고 몇 번 인제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요. 요 골밀도 검사에서 정상 수치로 나왔고요.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. 모르겠어요. 요 비타민 D를 먹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비타민 D 보충이 저의 뼈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고 체험한 것 같아요.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칼슘제를 같이 복용을 하기도 하시는데요. 칼슘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상으로 복용을 했을 때 이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.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드시고 계시는 종합 영양제도 들어가 있기도 하니까요. 저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고함량으로 따로 드시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비타민 D 추천드리는 첫 번째 영양제였습니다. 두 번째 추천 영양제는 속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영양제입니다. 바로 질유산균인데요. 질 내부 건강은 락토바실러스균의 균형에 의해서 크게 의존되기도 합니다. 사실 폐경기에는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서 질 점막이 얇아지고요. pH 변화로 건조증이라던가 질염 증상이 크게 발생하기도 합니다.
정상적인 질 환경에서의 락토바실러스는 약 70% 이상의 비율을 유지해야 되는데 유산균 보충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회복을 하면 증상 완화에 확실히 효과적이라는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제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. 질 유산균에 관한 지난 저의 영상을 보시면 제가 어떤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그때 이후로 제가 꾸준하게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처음 먹었을 때는요, 좀 변이 묽게 나왔어요. 예. 확실히 좀 약간 평소보다도 더 묽게 나와서 '어잉 이거 뭐지?' 그랬거든요. 근데 그때 이후에 한 하루 이틀인가 좀 쉬었다가 먹었을 때는 또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꾸준하게 먹었죠. 그랬더니 확실하게 분비물이 나온다거나 여러 불편 현상들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. 이게 여기 있네. 요거요. 예. 요거 좀 비싸잖아요. 요것도 먹었다가 그 외에 제가 또 인제 그 해외 제품인데 이것도 비슷하더라 해서 말씀드린 유산균을 번갈아서 먹고 있습니다. 그랬더니 제가 그 지렴 때문에 병원을 몇 번 갔었는데 최근 1년 반, 2년 사이에서는 거의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예.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기도 하지만 질 유산균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세 번째 영양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. 혈관 흐름을 원활하게 지켜주는 영양제로 알려져 있죠. 오메가3 지방산은 EPA와 DHA를 포함해서 항염증 효과와 혈관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서 혈관 탄력이 저하된다거나 고지혈증, 고혈압 등의 위험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 오메가3를 먹음으로써 중성지방 수치를 최대한 낮추게 되고요.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위험들도 약 25%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약 10에서 20%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체내 염증 조절을 해주거나 대사 개선에도 기여를 하니까요.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겠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를 어떻게 먹고 있냐면 자, 또 이 오메가3 저희 친정엄마가 보내주고 계십니다. 엄마 고마워. 요거 이제 너무 대용량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요거를 소분을 해서 이렇게 먹고 요거는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. 사실 저희 그 오메가3는 종류가 워낙 많아요. 국내 뭐 쿠팡이라든가 여러 직구 사이트에도 보면 많은데 어떤 걸 드셔도 저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. 이걸 먹어서 갑자기 막 혈관이 뻥 뚫리고 그러진 않잖아요. 그런데 어떻게 이제 우리 몸에 좋다라고 저는 체험을 했냐면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요, 다리에 통풍 증상이 약간 있어요. 예. 그래서 뭐, 운동을 좀 많이 했다, 아니면 내가 좀 뭐 피곤하다, 그런 날은요, 어김없이 다리가 좀 붓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제가 온열 찜질도 좀 해주고 그러긴 하는데, 이 오메가3를 좀 꾸준하게 먹으면, 그것 때문인지 어떤지 과로를 한 날에도 뭐 이제 뭐 아프다, 뭐 뻐근하다 이런 데를 좀 덜해요. 근데 요거를 먹는 걸 좀 한 2-3주 좀 잊어먹어요. 그러면 어김없이 다리가 아프다, 좀 붓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그냥 오메가3는 웬만하면 아침에 꼭 챙겨줍니다. 예. 비타민 B, 오메가3, 그리고 글루타치온 뭐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좀 챙겨 먹는데요. 그래서 저는 이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빼놓지 않고 먹으면은 도움이 되는 거, 먹어서 손해가 되지 않는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요. 꼭 챙겼으면 좋을 영양제 베스트 3를 정리해 봤고요. 다음으로는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눈에 띄게 너무너무 효과를 봤어요. 그랬더니 좋다는 그래서 일주일인가 먹었더니 머리를 감았을 때 이게 머리 모발 두께 있잖아요. 느껴지잖아요. 이런 모발 두께가 느껴지는 거예요. 단단하게 느껴지고 어머 이거 웬일이야 웬일이야 진짜 효과 있네 이러면서 너무 대번제를 추천할 제품 바로 제품입니다.